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구체적인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물론 특정 개인 정보는 다 비실명 처리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또 법적인 구제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 채무자분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어쩌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남은 재산은 뭐가 있는지 가장 중요하겠죠. 법원의 결정 방향, 특히 그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죠. 이 파산 관제인의 의견은 어떤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법률 문서라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보고서를 보면요. 이 채무자분은 60대 여성분이시고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월 소득이 한 13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 정도 소득으로 생활하고 계시고 거주지는 SH공사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아, 임대주택이시군요. 그런데 저 총 채무액이 이게 얼마죠? 2억 4,600만 원이 넘어요. 네, 맞습니다. 2억 4,6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월 130만 원 소득에 2억 4천이라 이건 뭐 소득과 비교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인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빚이 불어난 걸까요?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채무 발생 과정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93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의료 매장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IMF 외환 위기라는 정말 큰 경제적 충격을 맞으신 거죠. 아, IMF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은행 대출도 받고 심지어 사채까지 사용하게 되셨고 또 주변 지인의 보증까지 서면서 부채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 문제까지 있었군요. 네, 결국 사업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 2001년에 이혼도 하시고 자녀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식당 일도 하시고 간병인 일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그 이미 불어난 원금에 이자까지 계속 붙으니까요. 그 이자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2021년경에 파산 신청을 하시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와,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때 시작된 어려움이 무려 20년 넘게 수십 년간 계속 이어진 거네요. 참,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빚이 주로 생활비나 기존 빚 갚는 데 쓰였다고 나와 있네요. 네, 대부분 그렇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뭐 사치나 낭비 이런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네. 채권자는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6곳이 더 있다고 나오는데 아까 총 채무가 2억 4,6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원금이 약 4,700만 원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금은 약 4,680만 원 정도인데 이자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전체 채무액이 2억 4,600만 원을 넘게 된 거죠. 와, 이자가 원금의 거의 4배, 5배 가까이 불어난 거네요. 이게 파산 사건에서는 종종 있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장기간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자가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채무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조사는 보통 그 파산관제인이라는 분이 하시는 거죠? 네. 법원이 선임하는 독립적인 전문가인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전반적인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고서도 그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파산관제인이 조사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변제에 사용할 만한 자산이 좀 남아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채무자분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보증금 875만 원이었습니다. 875만 원이요? 그게 전부인가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875만 원이라는 금액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보증금 범위 안에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돈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 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재산마저도 법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생계자금이다. 어떻게 보면 이 파산 제도가 정말 마지막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럼 뭐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나 다른 건 없었나요? 혹시 뭐 숨겨둔 재산이라든지. 네, 파산 관제인이 그 부분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처분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다른 의미 있는 재산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혼한 전 배우자나 또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다 커서 독립한 자녀들 명의로 혹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한 정황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채무 변제를 위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 이걸 법률 용어로 환가라고 하는데요. 이 환가할 만한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정말 상황이 안타깝네요. 재산은 거의 없고 소득도 아주 낮으시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파산 폐지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말 그대로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나눠줄 재산, 즉 환가할 재산이 전혀 없잖아요. 네, 없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이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데도 사실 비용이 듭니다. 송달료라든지 관제인 보수라든지. 그런데 이런 비용조차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파산 절차를 2단계에서 종결하자. 이게 바로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해봤자 얻을 것도 없고 비용만 드니까 여기서 그냥 중단하자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절차가 폐지되면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대로 남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두 번째 의견을 함께 낸 겁니다. 바로 면책 허가 의견입니다. 면책 허가요. 빚을 탕감해준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보기에 이 채무자분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나 현재 생활 상황, 또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하는 그런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이분의 남은 빚, 그 2억 4,600만 원이 넘는 빚 전액을 탕감해줘서 이분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파산 절차 자체는 실익이 없어서 폐지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아있는 채무는 면책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주자. 이런 결론이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파산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성실한 채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채권자들은 혹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채권자들도 이런 파산 관제인의 의견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 채무자에게서 더 이상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채권자들도 인지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마에프 사태라는 어떤 외부적인 큰 충격에서 빚이 시작됐고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그 빚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십 년간 고통받으신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변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런 채무자에게 법원이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환가, 즉 나눠줄 재산이 없으니까 파산 절차는 폐지되지만 동시에 면책 결정을 통해서 그동안 쌓인 빚의 굴레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그런 개인 파산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개인에게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기능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례,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이 맞을까? 어쩌면 그 균형점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화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